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면 5년 안에 부모 마음도 무너지고 노후의 기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이라고 믿고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식을 망치고 부모 자신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그 행동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른 채 평생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내 배로 낳고 내 손으로 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은 늘 자식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대신 무너지고 자식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꾸 원칙을 잃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할 때도 한 번 더 봐주고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야 할 때도 마지막 한 번만 하며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부모도 다시 벌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몸도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는 한 번 잘못 내준 돈이 노후 전체를 흔들고 한 번 잘못 잡힌 관계가 평생의 서러움이 되며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자식을 위하고 정말 내 남은 인생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뒤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같은 후회는 줄어들 겁니다. 첫째, 자식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 행동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듣기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나치면 결국 부모 자신이 사라집니다. 하루의 기분이 자식 연락 한 통에 달리고 밥맛이 자식 표정 하나에 달리고 내 건강보다 자식 기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정희 씨는 딸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은 뒤 정희 씨 하루는 전부 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손주 사진을 기다렸고 낮에는 애 밥은 먹였니를 물었고 저녁에는 사위는 오늘 또 늦어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엄마 덕분에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정희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해? 엄마, 나 지금 애 재우고 있어. 그래도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 나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평범한 말이었지만 정희 씨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밀려난 것 같고 딸 삶에서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 요즘 엄마가 귀찮니?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귀찮은 게 아니라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너무 자주 전화하면 나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 깨달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것과 딸의 삶을 놓아주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데 나는 사랑만 있고 놓아주는 힘이 없었구나.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식 문제를 내 삶의 전부처럼 붙들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오래 건강하게 갑니다. 둘째, 자식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행동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돈이 막혔다고 하면 부모가 통장부터 열고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하면 부모가 달려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부모가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겉으론 든든한 부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자식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잠깐 편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잃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최복자 씨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몇 번 바꾸다 보니 늘 돈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만 살려줘. 거래처 돈이 묶여서 카드값이 안 돌아. 복자 씨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500만 원만 막아주면 돼. 다음 달에 바로 들어와. 그 말이 그렇게 절박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복자 씨는 그날 잠도 못 자고 통장,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다 뒤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 앉아 손이 떨리는데도 돈을 뺐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자 아들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말에 복자 씨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번만 넘기면 된다. 그런데 3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자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제는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일부러 이러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자 씨는 머리가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와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가 아니라 마지막 비상금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돈보다 더 아픈 건 그 깨달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의존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문제를 대신 풀어주면 자식은 문제를 견디는 힘을 배우지 못합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박명숙 씨는 딸의 결혼 생활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나 못 살겠어 라고 전화하면 당장 달려갔고 손주를 며칠씩 데려왔고 생활비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애 아빠랑 또 싸웠어. 내가 진짜 미치겠다. 명숙 씨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늦게 들어오자 명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를 울리나? 사위는 얼굴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문제를 왜 어머니가 자꾸 해결하려 하세요? 그 말에 명숙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딸은 힘들 때마다 엄마를 찾았고 엄마가 와주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숙 씨가 허리 통증으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딸에게 엄마가 이번 주는 못 가겠다고 말하자 딸의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그럼 애는 어떻게? 명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말보다 자기 역할이 비는 걸 먼저 걱정하는 딸의 말에서 내가 딸을 도운 게 아니라 딸이 나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 건 아닌가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개입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결사가 되면 자식은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듣고 안아주고 조언할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주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돈과 재산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싶고, 전세금 마련해주고 싶고,
손주 키우는데 힘 보태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다 있습니다. 내가 못 먹고 안 입더라도 애들만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참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내어주는 순간부터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울산에 사는 72세 문정희 씨는 평생 맞벌이하며 어렵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과 악착같이 모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그 말을 들은 정희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탁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집 담보로 좀 빼서 보태줄까? 아들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면 조금만 도와줘. 결국 정희 씨는 큰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날 아들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 그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빠듯해졌고 병원비와 관리비가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병원 다니느라 좀 빠듯하네. 그러자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정말 여유가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 씨는 너무 서글펐다고 했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기둥 하나를 내가 스스로 뽑아버렸구나.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먼저 허물었구나.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을 위한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부모 노후의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사는 67세 정미숙 씨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딸이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어하자 예금 대부분을 깨서 줬습니다. 엄마가 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언제 도와주니?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말이 너무 예쁘게 들려 미숙 씨는 더 주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무슨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먼저 엄마를 떠올렸고 부탁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 학원비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보태주면 안 돼?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엄마도 이제는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하자 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혼자 사시잖아.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내 돈이 더 남는 것처럼 내 삶의 무게는 덜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는데 숫자보다 자기 마음이 더 비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부모의 기반을 허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 안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집, 연금, 생활비, 의료비, 긴급자금 같은 노후의 기둥은 절대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돈은 주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남은 시간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넷째, 자식의 무례함을 사랑으로 덮어두는 행동입니다. 이건 많은 부모님께 가장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말투가 거칠어지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부모를 답답한 존재로 대하는 걸 느끼면서도 애가 바빠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덮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다릅니다. 부모가 계속 받아주면 자식은 그 선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오정임 씨는 딸과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전에 말했잖아. 엄마는 왜 맨날 같은 소리 해?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더 피곤해. 정임 씨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애가 바쁘니까, 애가 힘드니까. 어느 날 백화점에서 손주 생일 선물을 고르며 딸과 통화하던 중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사주면 어떠니? 그러자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나한테 일일이 물어? 엄마는 왜 그렇게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 씨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은 시끄럽고 다들 바쁜데 자기만 세상 한가운데서 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포장도 뜯지 못한 채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 말투 하나가 이렇게 오래 상처로 남는구나. 며칠 뒤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었어도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는다. 엄마도 사람이다. 딸은 처음엔 놀랐고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상처받는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참아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창원에 사는 64세 한미숙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과 마트에 갔다가 가격표를 잘못 보고 다른 제품을 집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봐? 왜 이렇게 느려졌어? 미숙 씨는 얼굴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였을지 몰라도 자기 늙음을 자식 입으로 확인당한 것 같아서 너무 모욕적이었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 귀찮고 답답한 존재가 됐나? 나는 아직도 얘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는데 얘는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생기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늙어가도 무시받으면서까지 너 도와주고 싶진 않다. 아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엄마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뒤론 말투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례함을 사랑으로 덮어두면 자식은 그걸 허용된 태도로 배웁니다. 부모가 자존심을 지키는 건 자식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의 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말을 계속 참아주면 결국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며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가 겉으로는 나는 바라는 거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저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나중엔 내 편이 되어주겠지. 손주를 이렇게 봐줬으니 고마워하겠지. 이 기대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부모 마음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배신감이 남습니다. 포항에 사는 73세 배정희 씨는 딸이 둘째를 낳은 뒤 거의 2년 가까이 딸 집으로 출근하듯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버스 갈아타고 가서 손주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하고 저녁 반찬까지 해두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도와주나. 그런데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와서 하루 쉬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오늘은 열이 나서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딸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 오늘 진짜 중요한 회의 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순간 너무 서늘했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하던 역할이 비는 걸 먼저 걱정하는구나. 그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해온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선 내가 없어지면
곤란한 기능처럼 되어버렸구나. 그 뒤 딸에게 서운함을 꺼냈더니 딸도 결국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당연한 존재가 돼버렸나 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희생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순천에 사는 65세 조영숙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느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금반지를 팔았고 결혼할 때도 보증금을 보태줬고 아들이 직장 옮길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생활비를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저 아이가 제일 먼저 나를 챙길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했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 위해 얼마나 했는데 요즘은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고마운 건 알지.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도 부담스러워. 그 말에 영숙 씨는 입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계산처럼 들린 건가? 나는 고마움만 바랐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날 밤 오래 생각하다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것은 분명 사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지고 결국 서운함만 쌓이는구나.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보상처럼 기다리면 관계는 반드시 비틀어집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은 사랑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고 덜 서럽고 관계도 덜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와주지도 말고 챙기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래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고 서운함이 없이는 완성되지도 않는 관계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잃고 자기 기준을 허물고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맞추면 결국 그 관계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모든 걸 대신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항상 돈을 꺼내주는 부모도 아니고 무례함을 다 참아주는 부모도 아니고 희생을 쌓아두고 나중을 기다리는 부모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줄 건 주되 선을 알고 사랑하되 휘둘리지 않고 돕되 자기 인생까지 무너지지 않는 부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먼저 통장부터 열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네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 딸이 울면서 전화해도 당장 달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위로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또 이 문제를 대신 짊어지려는 건가? 자식이 무례하게 말하면 웃으며 넘기지 말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엄마 마음 아프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잘 살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대로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노후는 자식 성적표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장을 자식 문제로만 채우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줄 만큼 줬고 버틸 만큼 버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셔도 됩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내 삶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더 좋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제대로 기댈 수 있고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해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어주고 살아오셨다면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과 희생이 다르고 책임과 개입이 다르며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인생도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고 그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덜 억울하게 살 자격이 여러분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반응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자식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